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은 대구대학교입니다. 네, 대구대학교가 곧 개교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시기는 바로 1994년 이후입니다. 이때 대구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고요. 동시에 총장 직선제, 아시죠? 교수님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 시대가 열렸던 때입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뭐랄까 대학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열망이 강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내부 갈등이 아주 심각했어요. 갈등이요? 네, 이게 좀 격렬하게 벌어지면서 학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육부 감사까지 받게 되고 관선이사라고 하죠. 임시이사회가 파견되고 심지어는 교직원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네요. 종합대학의 기틀을 다지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운영 방식까지 뿌리내려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이겁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이 소용돌이 속에서 대구대학교는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갔을까?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2016년 개교 60주년까지 이 시기의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선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대학교 내부에서도 총장 직선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해요. 당시 교수님들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가 이걸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총장 자리가 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공석 상태였죠. 교육부에서도 계속 재단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 총장 공백 상태였군요. 네, 그래서 재단이 결국 1993년 4월에 신상준 교수를 제4대 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직접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교수사회의 바람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교수협의회는 바로 반발 성명을 냈고요. 학생들도 여기에 가세해서 수업 거부하고 농성에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다른 단과대학 교수님들도 막 반대 성명 내고 보직 교수들도 사퇴하고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겠는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총장을 뽑기로 했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총장 선출 특별위원회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꾸려서 1993년 5월 26일에 자체 선거를 그냥 강행해버립니다. 자체 선거를요? 네, 일종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 선거에서 이제 조기섭 교수가 교수협의회가 선출한 총장 후보로 당선이 됐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네요. 재단이 임명한 신상준 총장, 그리고 교수협의회가 뽑은 조기섭 총장 후보, 공식적인 총장이 2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청장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수습이 쉽지 않았죠. 재단은 당연히 사립학교법이랑 정관을 근거로 조기섭 후보 임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교수협의회는 심지어 6월 16일에 자체적으로 조기섭 후보 취임식까지 열어버렸어요. 취임식까지요. 아, 네. 그러면서 계속 맞선 거죠. 학교 행정이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요?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로 했던 걸까요? 네,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갔어요. 예상치 못한 방향이라면요? 네,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교육부 감사가 딱 끝난 직후에요. 대학 본부에 있는 재임용심사 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네네. 그 조기섭 총장 후보 있죠. 네네. 그분이랑 당시 교수협의회 총무였던 홍동률 교수, 이분들을 포함해서 5명을 재임용 부적격자로 결정해버립니다. 재임용 부적격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재임용이라는 게 교수들이 일정 기관마다 다시 임용심사를 받는 제도인데요. 이걸 통과 못하면 사실상 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반대팔을 찍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보복 조치다. 이런 비판이 엄청 컸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실제로 그 홍덕률 교수는 나중에 법원 판결로 부당해고였다는 게 인정돼서 복직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마저 이상하게 나왔다고요? 감사를 요청했던 교수협의회 쪽에 오히려 책임을 물었다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교수협의회 쪽에 책임을 물어서 조기석 후보 그리고 김영대 당시 교수협의회 의장 등등 해서 무려 179명, 179명이요? 네, 교직원 179명에 대해서 대규모 징계를 요구합니다. 교육부가요. 와, 이건 좀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아니었나요?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는데 장기간 수업 거부하고 농성하고 이러면서 학내외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교육부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괘씸죄라니 참... 결국 그 압박 속에서 김영태 교수협의회 의장이 사퇴하고요. 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기섭, 홍덕률 교수 재임명 탈락 확정하고 김영태 교수나 다른 교수들도 해임하거나 중징계하는 아주 초강수를 둡니다. 정말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았네요. 해직된 교수들을 위해서 동료 교수들이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농성이 189일이나 이어졌다고 하니 그 상처나 분열이 정말 깊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와중에 잠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신상준 총장하고 새로 뽑힌 박성배 교수협의회 의장 사이에 합의문 같은 게 나오기도 했는데 아, 잠시 희망이 보였나요? 네, 근데 교수협의회 내부에서 또 반발이 너무 심해서 하루 만에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서로 불신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 학생들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갔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고요. 그렇죠. 이 관선이사라는 게 정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임시이사. 네.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운영이 마비되거나 학교 법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부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을 딱 정지시키고 임시로 이사들을 파견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비상조치인 거죠. 결국 교육부가 최후 통첩을 하고 그걸 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994년 2월에 대구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견되는군요. 길었던 갈등이 이걸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기동 전 영남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7명의 관선이사가 파견됐습니다. 이 관선이사회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역시 총장 문제였습니다. 이걸 매듭 지으려고 한 거죠. 네. 어떻게 했나요? 그 교수협의회가 뽑았던 조기섭 총장 후보 있죠? 그분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실시했어요. 아, 재신임 투표? 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는데 1994년 3월 9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찬송 61.2%. 과반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신임이 결정됐고 마침내 3월 12일 관선이사회에서 조기섭 교수를 제5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와, 드디어.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조기섭 총장이 그 재임용에서 탈락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임명이 가능했군요. 네,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은 반드시 현직 교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임용 탈락 상태였지만 총장 임명은 가능했던 거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직접 뽑은 첫 총장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총장이 되셨는데 조기섭 총장 시대는 어땠나요? 조기섭 총장은 따뜻한 공동체 의식과 뛰어난 전문 능력, 이걸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취업이나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그동안 좀 난립했던 연구소들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고요. 학생 상담실도 새로 만들고 그 유명한 캠퍼스 전산망 티주넷 있죠? 그것도 이때 개통됩니다. 자연과학대학 명칭을 자연자원대학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뭔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임기는 길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당시 재단 정관에 좀 특이한 규정이 있었는데 총장 임기가 교수 재임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 총장님이 1995년 8월 31일에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정년 때문에. 네, 그래서 총장 임기도 그때 끝나게 돼서 결국 약 1년 6개월 정도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도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경험 자체가 이후 대구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고 소위 말하는 민주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그 의미는 분명히 큽니다. 자, 첫 직선 총장의 시대가 이렇게 짧게 마무리되면서 1995년 5월에 바로 다음 총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번엔 후보가 6명이나 나왔다고요? 경쟁이 꽤 치열했겠는데요? 네, 그랬죠. 근데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2차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윤덕홍 교수가 권기덕 교수를 이겼어요. 근데 표 차이가 표 차이가요? 단 한 표였습니다. 한 표요?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윤덕홍 177표, 권기덕 176표. 정말 아슬아슬했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당선됐으면 좀 순탄하게 가야 할 텐데 이번에도 또 뭔가 혼란이 있었다고요? 네,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야 할까요?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또다시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문제였나요? 관선 이사회가 이제 윤덕홍 당선자의 총장 임명 안건을 처리하려고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 버렸어요. 아니, 누가요? 글쎄요, 정확히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어요. 무산됐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곧바로 교육용 토지 매입 관련해서 발전기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투서가 교육부에 접수됩니다. 그래서 또 민원 감사가 시작돼요. 또 감사군요. 네. 그리고 7월에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덕홍 총장 당선자하고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이종환 처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또 해임 요구인가요? 이게 무슨... 그렇죠. 이런 결정에 반발해서 당시에 있던 1차 관선 이사들이 전부 사표를 내버렸어요.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8월에 새로운 2차 관선 이사들이 또 파견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총장 선거 하나 때문에 학교 전체가 또다시 엄청나게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윤덕홍 당선자는 임명되지 못하고 새로운 2차 관선 이사회는 다른 분을 총장 대행으로 임명하는군요. 네, 그 선거에서 윤덕현 교수에게 한 표 차로 졌던 박정옥 교수 있죠. 그분을 부총장으로 임명해서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1995년 9월 1일이었어요. 그럼 교수사회는 또다시 분열되지 않았을까요? 네, 더 심해졌습니다. 기존 교수협의회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 교수협의회의 비판적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발전교수협의회라는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져요. 발전교수협의회요? 네. 그러면서 교수사회가 사실상 두 개로 그냥 쫙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분열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자체 감사가 벌어지고 심지어 전체 교수회의에서 윤덕홍 당선자에 대한 불신임 결의까지 있었다고요? 거수 표결로. 네, 그게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12월 11일에 윤 당선자 반대 측 교수들이 주도해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었는데 많은 교수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거수로 표결을 강행해서 불신임을 의결해버립니다. 표결 방식이나 정확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참, 점입가경이네요. 결국 대학 징계위원회는 교육부 요구대로 윤덕홍 당선자의 해임을 의결하는군요. 1995년 12월에요. 네,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또다시 교수사회는 반발하고 해임된 분들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요. 그런데 이 해임 결정 나중에 뒤집히죠? 맞습니다. 윤덕홍 교수는 이후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일단 복직을 하고요. 나중에는 법원에서 이 정직 처분마저도 원천 무효다 이런 판결을 받아냅니다. 원천 무효 판결까지요? 네, 그러니까 당시 해임 결정이 얼마나 좀 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가 입은 상처는 정말 너무 깊었습니다.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네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건가요?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네, 맞아요. 계속되는 갈등에 다들 지쳤던 거죠. 1996년 1월에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2월 7일에 새로운 총장 후보를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회칙을 개정해서 외부의 저명 인사도 총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아, 외부 인사 영입. 네, 학내 인사만으로는 이 갈등을 더 이상 봉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거죠. 그래서 그 윤덕홍 총장 반대 측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했군요.
박유는 전 환경부 장관. 맞습니다. 박유는 전 장관을 외부 후보로 영입하고 내부에서는 정승일 교수하고 송화섭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송화섭 교수는 중간에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1996년 2월 7일 선거에서 외부에서 영입된 박유는 후보가 정승일 후보를 누르고 제6대 총장 후보로 당선되는군요. 네, 박유는 182표, 정승일 162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유는 총장 시기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받으셨다고요? 네,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유는 총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의 원현 이걸 선포하고 그동안의 혼란을 좀 수습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상당히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눈에 띄는 것들로는 새로운 정문을 건립했고요. 초고속 정보통신망, 그 티주넷이죠. 이걸 제대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미가 깊었던 게 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청마관을 준공한 거예요. 아, 청마관. 배구대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1999년에는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유명한 두뇌한국 21, BK1 사업에도 선정이 되면서 대학의 위상을 좀 높였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그 극심했던 갈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에는 3차 관선이사 교체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상대적인 안정기가 지나고 1999년 12월 다시 총장 선거가 열립니다. 이번엔 누가 당선됐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좀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 그 해임 파동을 겪었던 윤덕홍 교수가 다시 당선됩니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죠. 5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윤덕홍 교수가 최대식 교수를 누르고 다시 당선이 됩니다. 표 차이는 이번엔 좀 났나요? 네, 이번엔 206표 대 166표로 이전처럼 한 표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당선된 거죠. 2000년 2월 17일 윤덕홍 교수는 마침내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거의 4년여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정말 길고 험난했던 법적 다툼 끝에 명예를 회복하고 또 교수들의 재신임까지 받아서 돌아온 거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복귀였습니다. 윤덕홍 총장은 젊은 대학, 큰 대학, 열린 대학 이걸 기치로 내걸고 대학 발전에 속도를 냈다고 하던데요. 이 시기에는 특히 대학의 특성화나 정보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주 두드러졌어요. 예를 들면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자도서 보이스아이 개발에 착수했고요. 아, 보이스아이, 그것도 대구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리고 가상 캠퍼스 운영 기반도 마련했고 노동부 인가를 받아서 세길 직업 전문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사범대학의 경상 캠퍼스 이전도 바로 이때 이뤄졌습니다. 사범대 이전도 이때군요. 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북 개발이라든지 원격 대학인 세길 디지털 대학교 설치 인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대구대학교 영문표기 있잖아요. DAGU. 네. 네네. 원래는 TAGU였는데 이것도 이때 DAGU로 변경된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2002년 1월에는 4차 관선이사 교체도 있었고요. 네, 오늘 저희는 1993년 첫 총장 직선제 시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윤덕홍 총장 시대까지 대구대학교가 겪었던 정말 파란만장한 격동의 10년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돌아보니 정말 숨가쁜 시간들이었네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 또 교육부의 개입과 여러 차례에 걸친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교차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는 또 혼란이 따르고 징계와 법적 다툼 같은 그런 굴곡진 과정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총장 직선제라는 그 민주적 운영 방식을 지켜내고 또 정착시키려고 했던 대학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 그러니까 깊은 상처와 분열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 후유증도 상당히 오래 갔을 겁니다. 이 격동의 시기, 이 혼란과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구대학교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길고 힘들었던 진통 끝에 얻어진 민주대학이라는 정체성이 이후 대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이 시기의 경험들이 2016년 개교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그 이후로 나아가는데 어떤 교훈과 과제를 남겼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답안에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갈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